에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십성지지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십성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자리를 찾느라고 너무 애를 써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대한민국의 십성지지 중에서 9번째 십성지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가야동, 만수동, 가야산 만수동에 있는 십성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하면은 가야산 남쪽에 그 주위가 200리요 그 안에 만수동이 있으니 가히 10,000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산의 만수동은 추측하여 결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현재 가야산에는 만수, 즉 1만만자 목성 숫자, 그러니까 만수무강할 때 그 만수죠. 만수동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보통 만수동이라 하면 지리산 중에서 운봉읍과 경남 함양군의 군계에 있는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오래전부터 전해온 만수동, 청학동을 거론하여 만수동은 지금의 구품대이고 청학동은 지금의 매겔이라고 하였던 점으로 보아 가야산 만수동을 지리산의 만수동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성지지는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므로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때에도 피해를 거의 받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성지란 경치가 좋은 곳 또는 지형이 뛰어난 곳을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굶주림과 전쟁을 면할 수 있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주변의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지, 십성지라 할 만하죠.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그래서 전쟁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명당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십성지의 특징은 첫째로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지금 이와 같이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외부와의 차단 또는 좋은 세월을 기다리기엔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통로는 단 한 곳이 되죠. 통로라 해도 병뚜껑처럼 그 통로가 좁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은 안에서는 밖의 동정을 알 수 있지만 밖에서는 마을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며 그저 가파른 능선만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도 가파른 능선만 보이죠. 다음으로 십성지의 특징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물이 흘러야 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 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의식주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연히 얼마간의 논밭이 필수적이지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략적으로 무가치한 곳도 주요 조건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어야 이 십성지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십성지는 취락 입지 조건에는 대체로 어긋난다고 하며 발전보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피난과 자손을 보존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지사 또는 지관, 풍수가라고 칭하여 왔죠. 신라말의 도선국사를 비롯하여 고려말의 무학대사, 조선 중기의 남사고 선생, 토정 이지암 선생 등이 유명하였죠. 십성지지는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예언서인 정감록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 여러 비결서에 모두 60여 곳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남사고 선생이 선정한 십성지지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소개한 남사고 선생이 말한 십성 또는 십성지를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십성지에 대해서 격암 선생은, 남사고 선생은 격암유록 십성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금 앉을라 했더만 앉으니까 엉덩이 밤이 그냥 밤을 콕 집어가지고 아이고 앉을 수도 없네요. 즉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보혜대사가 미륵불인 십성이요, 즉 미륵부처님이 십성이다 이 말이죠. 또는 어상조사의 삼매해인이 정도령의 십성이요, 즉 삼매해인을 십성이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그런 종교,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혜지사가 상제로 재림하는 것이 십성이라는 거죠. 즉 보혜지사가 성령이 하나님으로 재림하는 것이 십성이니, 유불선에서 지칭한 언어는 유교, 불교, 도교에서 일컫는 말은 언어는 달라도 결국 하나의 이치로 십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답니다. 즉 격암 선생은, 남사고 선생은 십성을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십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십성을 글자 그대로 풀면은 열십자, 이길성자, 즉 하나님이 승리한다, 또는 부처님이 승리한다, 노모님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 풍수지리적으로 이 지명을 뜻하는 열 곳의 빼어난 곳이라는 또 뜻도 있답니다. 즉 환란기에는 이 십성지를 찾아서 특정한 장소로 갈 것이 아니라 상제님, 하나님, 노모님, 미륵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만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격암 남사고 선생은 이 십성지를 찾기 위해서는 소울음 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불선이 하나로 합일된 진리, 이것을 십성이라 한다는 거죠. 또는 천하의 어떤 진리다. 즉 유불선이 하나로 합일된 진리가 천하의 어떤 진리다. 그것이고 십성의 진리다 이 말이죠. 즉 미륵부처님이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십무국 진리를 만나서 삼인일석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삼일일색해서 수성화강하는 수행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격압유록 말중운에는 수성화강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도자가 아니로세. 즉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십성을 지점받아서 일지점을 받아서 수성화강 할 수 내 몸의 수기는 올라가고 화기는 강자 아래로 내리는 이런 수행을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수도자가 아니다. 참된 수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경을 많이 읽고 연불 하며 수성화강 알아보소. 수성화강의 진리를 알아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이런 수성화강은 병난과 흉악한 질병에 다 통해서 십성을 얻어서 수성화강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다 탈급 비난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남사고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격압유록에 보면은 구인종어 양백지간이다. 사람의 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양백 사이에서 구한다.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는 구할 구자, 사람인자, 시종자, 아들자자. 그래서 구인종어 사람의 시종자를 두량자, 그 다음에 흰백자, 갈지자, 사이간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지리적으로 소백산과 태백산, 양백 사이에 있는 십성지가 십성지에서 뭐 사람 지종자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서 십성을 제대로 지름 받으시면은 다른 말로 십성은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요 또는 해인이요 또는 기독교로 말하면 뭐랄까 이마에 치는 인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인이라 할까요? 그걸 알 수 있고 또 유교로 말하자면은 중용이라도 중용 또는 지선지지 지어지선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극히 선한 땅 지선지지 그거를 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도교에서는 선교에서는 그 곡신이라고 하죠. 곡신불사 골짜기의 신 이렇게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도교의 노자님은 도덕경에서 곡신불사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십성은 곡신을 뜻한다. 어떻게 보면은 선종 불교의 선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인공 또는 아빠 대행스님이 이야기하는 아빠를 찾아야 된다. 또는 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죠. 소라는 것은 십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를 찾는 즉 십성을 찾는 불성을 찾는 참나를 찾는 진여를 찾는 내 소상제 내 몸 안에 있는 주님을 찾는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격압유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성은 다른 말로 또 얼얼궁궁이다. 또는 궁궁얼얼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는 이제전전이다. 이로움은 밭에 있다.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밭은 그냥 밭이 아니고요. 저 눈에 보이는 그런 밭이 아니고 마음밭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풀어 해석하면 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심의 밭. 이로움은 양심에 있다. 양심을 써야 탈급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격압 남사고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십성지지 5번째 십성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한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이 십성을 얻어서 이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또는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크게 말하자면 전 지구촌적으로 이야기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북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이와 같은 병난이 났을 때, 이와 같은 이 십성지를 찾아서 이렇게 피난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만큼 이 십성이 참, 십성지지가 중요해서 제가 참 오늘은 이 10곳의 십성지 가운데서 9번째 되는 이 십성지를 찾느라고 진짜 오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이 풍수를 공부하기 시작 그 3, 40년 전부터 이 십성지가 어디 있을까 궁금했는데 못 찾다가, 제가 이렇게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눈여겨봐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누설을 하는 겁니다. 이 십성지, 여러분 평생을 이 십성지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이 십성지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생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십성지 가운데 일성지도 구경하기 어려운 것이 이 십성지 명당이죠. 근데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세상이 하수상해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어떤 수상한 세월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탈거피난하는 장소로서 이런 땅도 있다. 여기는 가야산 아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수동 같습니다. 이 만수동이라는 글자는 뭐랄까, 이 지명에는, 인터넷 지도상에는 만수동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근데 왜 만수동이라고 했을까 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우리가 보통 만수무강이라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십성지 9번째 자리인 여기가 만수동이다. 만수무강할 수 있는 동네다. 청룡 백호 가닥을 한번 보십시오. 백호가 확 감아지고 있고, 청룡이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크게 두 가닥으로 보이네요. 청룡이 이렇게 확 감아지고, 백호가 이렇게 확 이렇게 흰 호랑이가 범이 발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을 일러서 가히 탈거피난할 수 있는 십성지가 될 수 있다. 오늘 진짜 다른 것도 어렵게 찾았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 찾아온다고 진짜 제가 헤맸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결국에서는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인연 있는 사람은 이 만수동에서 살 수 있겠죠. 이쪽으로 피난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십성지지 중에서 9번째 십성지인 가야산 만수동의 십성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